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 보시는가? 자, 먼저 40페이지에 3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많지 않습니다. 40페이지 3번 보면 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될 경우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협회 통보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뜻이에요. 1번 등록증을 교부한 때 등등등등등등 등록증을 교부한 때 통보사항 맞죠? 2번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등등등등등등등등 근데 아니잖아 이게 등록증 등자를 암기했는데 별로 소용이 없네. 등록증 뭐예요? 재교부잖아. 그런데 분실했거나 그랬을 때 다시 발급받는 게 재교부잖아 이게. 교부는 처음 주는 거고 처음 이제 오픈하고 등록했기 때문에 그때는 관청에다가 통보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그냥 등록증만 이게 잊어먹었다 보니까 다시 발급해 주는 거잖아. 이걸 협회에다 통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없잖아.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 물론 시험 보실 때 찬찬히 생각할 시간 없을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등록증만 바꿔서 주는 건데 뭐 협회 통보하고 그래. 처음에 오픈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야. 3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받은 때 변경이든 휴업신고든 통보야. 4번 고용신고 받은 때 통보지. 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업무정지한 때 나왔죠. 통보사항입니다. 업무정지도. 이런데 만약 자격정지를 한 때 그러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등록관청은요. 요상한 문제 한번 내볼게요.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신고를 받은 때는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어때요? 보증 설정 신고 받았을 때는 협회 통보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보증 설정은 없잖아요. 협회 통보상에 안 들어가죠. 여기서는 사실은 2번보다는 그런 걸 내야 되는 겁니다. 보증 설정 신고 받은 때 이렇게. 아니야. 협회 통보상 아니야. 그쵸? 제 말이 맞죠? 거짓말 아니죠? 인장 등록을 해줬을 때, 인장 등록을 받은 때 협회 통보상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보시면 없잖아 저기. 그런 걸 내야지. 등록증 재교부를 내고 있어 그냥.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준으로 틀린 거. 1번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았을 거. 분사무소 낼 때는 무슨 교육을 받죠?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요? 직무교육 받아요? 연수교육 받아요? 실무교육 받지. 직무교육이라니. 또 이런 실무교육은 최근 1년 이내 것만 써먹을 수 있죠? 2년 이내가 아니죠? 그래서 신고일 전 1년 이내죠. 두 군데 틀렸죠? 2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맞아요.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대표자 뭐죠? 대표자 제외라고. 제외 맞죠? 임원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 맞는 거네. 4번 여기 좀 어려워 이 말이.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자 안에 입에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거. 이 말이 어려워요. 잘 봐두세요 이거. 4번 이 말이 칠판에서는 요거예요 요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될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4조의 업무가 총 몇 가지죠? 7가지. 그 중에는 중개업과 또 하나는 중개업을 뺀 부업과리 6가지가 또 있죠? 그래서 중개업하고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그래서 합쳐서 총 7가지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자 안에 입에되지 않는 업무. 겸업자 안에 입에되지 않는 업무가 6가지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업자 안에 입에되지 않는 업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개업하면서 다 겸해서 할 수 있는 업무 6가지. 여기에 입에되지 않는 업무를 할 목적. 그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등록이 된다. 이 말이지. 5번 대표자는 뭐예요? 공인중개사일 거. 맞죠? 틀린 거 1번이었고 6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그죠?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증 주기 전에 개설 등록을 받은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보증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줘야 된다. 그렇죠? 등록증 주기 전에 뭘 확인해야 돼? 보증 설정 해놨나 안 해놨나 확인을 하셔야지. 그렇죠? 맞는 얘기. 3번 국토유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줘야 되겠다. 맞습니까? 등록증 누가 줘야 돼 도대체? 국장이 등록증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국장이 보이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또 이게 또 잘 안 보이고 뭐 맞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막 그러거든. 시험 볼 때는 진짜 누구든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 이거지. 적게 하려고 단련을 하는 겁니다. 연습하고 또 풀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간을 빨리 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뭐요? 첨부해야 된다니까. 여권용 사진?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데? 등록증에 붙이려고 하는 거지.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바꿔서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다가 법인으로 바꾸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럴 적에는 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돼요. 이걸 신규 등록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다가 법인으로 바꿔요.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종전에 갖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하셔야 돼. 왜요? 종별이 바꿔지니까 새로 등록증을 발급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종전 등록증 갖다 주면서 새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 종류만 바꿔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 등록. 새로 등록할 때는 옛날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새 거 주세요. 바꿔서 새 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종전의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셔야 된다. 5번 맞는 얘기예요? 아, 틀린 얘기?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가 틀렸지?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몇 번이냐 봤더니 2번이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10번 가시겠습니다. 10번.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거짓말이죠. 1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2번.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사고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사고 예방 교육이 아니잖아요. 실무 교육이지.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예 배제돼요. 5천이고 뭐고 간에. 틀렸죠.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 이상일 거. 상법상 회사라면 그렇다는 얘기지. 무조건 상법상 회사이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그렇지.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일 거,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냐고 봤더니만, 4번이죠. 쭉쭉 넘어가시고, 잘 넘어가네요. 14번 가십니다. 옳은 것을 몽땅 고르쇼. 기억방.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읽은 거 맞죠? 가로 안에 것까지 맞아보셔야 돼. 사회적 협동조합 어떻게 돼? 제외. 맞네 그러니까. 그죠? 니은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맞지. 디귿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틀렸네. 어디가 틀렸어? 포함이 아니고 제외. 리을번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실무교육은 뭐예요? 전원이 다 받는 거야. 자격증은요 3분의 1 이상이고. 그거 바꾸면 안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디귿번도 틀렸고 리을번도 틀렸고. 뭘 고르려고 그랬죠? 틀린 거? 아 옳은 거. 옳은 것은 2번이죠. 2번 기억니은. 그쵸?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 문제 남겼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25회 때 문제네요. 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맞죠? 2번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맞죠? 가로 안에 끝까지 보셔야 돼. 원래 가로 안에 만약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서 소속 공인인증사 제외된다는 가로 이걸 빼버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소속 공인인증사 제외된다는 그 표현을 아예 송두리째 빼버렸어.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다고 해주셔야 돼, 그거. 원래 가로 안의 내용은 써놨잖아요, 뭐든지. 가로 안의 내용 쓴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걸 송두리째 다 뺐어. 그럼 맞는 거예요. 뭘 빼든 간에. 그쵸? 근데 썼어. 썼으면 그 내용이 맞아야지만 맞는 거예요. 가로 안의 내용을 썼으면. 그러니까 여기 가로 안의 내용을 보시란 얘기예요. 그거 빼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집어넣어놨어. 가로를 치고 그 조문대로 그대로 넣어놨어. 그 가로 안의 내용을 더 신중히 읽어보셔야 돼. 거기를 틀리게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소속 공인인증사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 맞는 말이지 뭐. 3번 개공은 다른 개업 공인인증사의 소공이나 보조원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왜요? 이중 소속 금지 때문에. 개공이면서 소공되면 안 되잖아. 개공이면서 보조원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폐업 신고 후 1년 있다가 1년 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폐업하고 1년 안 됐죠? 그러면 실무교육을 새로 받아요? 면제지, 면제.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명단 통보하는 것은 협회 통보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협회 통보상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 가십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협동조합도 지역농협이요. 대표적인 특수법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산관리공사 캠코랑 여기 지역농협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지역농협협동조합도 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까? 아니지. 그죠? 등록 기준 적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특수법인. 2번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거짓말이죠. 이런 거 없어요.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은 허용이 돼요? 가건물에다 사무실 얻어놓고 등록해 주시오. 등록 안 해줘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가건물 안 돼요. 3번 틀렸죠? 4번 한 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안 돼요. 5천 이상 돼야 돼요. 5번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하셔야 되겠다. 옳거니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되지요. 맞는 건 몇 번? 5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기억번 중개업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러면 설립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개업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라는 거야. 이러면 14조에 나오는 업무들 맞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이 되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니은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도 상법상 회사예요. 그러면 등록할 수가 있다. 상법상 회사고 5천 이상 됐으니 디귿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라면 7명 그때는 2명이 공인중개사 하면 된다. 2명 갖고는 안 되지. 그렇죠? 3분의 1 이상이니까 최소 몇 명? 2점 몇 명 이렇게 되니까 3명 돼야 돼. 3명. 사람 나눌 수 없잖아요. 틀렸어. 디귿번 틀렸어. 리얼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자여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받는 거죠. 책임자가. 그죠? 그죠? 원래 책임자. 아, 이거 문제가 있네. 응? 왜 그러죠? 요거 하고 이제 손 맞춥니다. 이게 있잖아요. 원래 분사무소를 오픈할 때는 책임자 보고 실무교육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만 냅니다. 근데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소공이잖아요. 책임자가 아니지만 소공은 또 소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 중에. 그 사람은 실무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지. 받지. 그 실무교육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받아. 이 사람도. 다만 그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긴 받습니다만 설치 신고할 때 그 사람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진 않아. 구별되십니까? 자, 첫 번째, 분사무 설치할 때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으시오라고 돼 있고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도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구비서류가 아니야.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런데 떨어져서 이번에 두 번째. 그러면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지. 왜? 소공이니까. 소공으로 일할 거니까. 두 개가 차이 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리을본을 보고 저보고 판단하라면 설치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설치하는 경우라고 돼 있네. 그럼 분사무 설치할 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라라고 돼 있으니까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런 얘기는 설치할 때는 없죠. 그래. 아슬아슬하긴 한데 없어. 그러니까 리얼번은 맞다고 해줄 수 있겠다. 그럼 틀린 건 몇 번? 옳은 거 오라고 그랬나요? 옳은 것은 기억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번 같은 경우는 좀 아슬아슬합니다. 확실하게 물어보려면 구비서류를 물어보셔야 돼.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누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자의. 그렇게 딱 하고 확실하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딱 떨어져 이거 별도로. 그러면 딱 이제 나와서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아요? 책임자가 아닌 소공은 일하려고 하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대상자다. 이건 따로지. 그렇죠? 이렇게 딱 구별해서 출제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출제입니다. 리얼번 같은 경우는 좀 아슬아슬합니다. EJ가 들어올 수 있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문제는 등록 절차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자, 복습을 좀 하시고 보면 어제 어떤 분이 막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은 가만히 보니까 합격하겠더라고. 왜냐? 막 기출문제집 있죠? 그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막 거기다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보니까 가져왔는데 질문을 가져왔는데 벌써 그냥 기출문제집이 시커매졌어. 그 출판사마다 기출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왔어. 그 기출문제집 문제 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철저히 하시잖아요.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특히 중개사법은. 그러니까 책을 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한 200문제밖에 안 되는 문제집도 10번 풀어봐요.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나 이번에 꼭 합격하게 되니까 문제집을 한 5권 풀어야지. 아니요. 5권을 한 번씩 풀어봐. 그게 한 번 푼 거야. 근데 얇은 거라도 10번을 풀어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할 거 뭐냐면 우리가 운전 숙달되게 할 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아무 길이나 가요? 자격증 따서? 아니, 자격증 한다. 면허증 따서? 아무 길이나 가지 않잖아. 갔던 길만 가잖아요.
모르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잖아. 요리 가서 갔던 길만 가잖아. 그걸 처음에 하셔야 돼. 이 문제집을 가지고 같은 걸 계속 보셔야 돼. 그럼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것만 많이 하면 그게 이제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면 어떻게 이쪽으로 가볼 거나 하면서 딴 데도 가볼 수 있잖아. 이렇게. 그때는 뭐 두렵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한정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그냥 통달되게끔 푸는 것이 그게 시험 공부 방법이에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양을 줄여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네. 그럼 100점 못 맞죠? 안 맞아도 돼. 100점. 우리 중개사법은 한 70점에서 80점 이 정도 맞으면 돼. 합격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